박성준 의원님 요구로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께서 이 감사장에 출석해 계십니다.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그 서울고등법원장님 또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좀 같이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성을 강화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직에 하나 부서 보면 이제 인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 정수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법원 조직법을 좀 해서 이제 판사 수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법원 안에 중앙지방법원이라 고등법원에 판사가 있는데 고등법원은 예를 들면 일이 좀 한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법원 일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는 조직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민영사 사건에 봤을 때 중앙이 훨씬 더 많고 고등이 좀 낮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를 제가 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원에서 이런 건 인원 종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유연화하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정 인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의 그렇습니다. 의견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항상 사건 수라든지 뭐 그런 적정 분담 건수라든지 그런 통계 분석을 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요. 사건 수하고 업무 부담률을 조사를 해서 네, 지금 하고 판사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배분한다고 하면 사실은 또 훨씬 더 네. 효과성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좀 네.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소병철 의원님 이제 국정감사 자료 낸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연하게 봤는데 장기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게 2010년도에 3,122건에서 2020년 14,458건, 4.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고 그 분석 대책 좀 마련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인적 물적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일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법원도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직의 창조성.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TF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한 4, 5개 부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10년 동안 4.5배가 증가했으면 추후에 한 10년 되면은 9배, 10배 더 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대법원장이 됐든 아니면 조직의 안에서 건의를 해서 이 해당 사건을 집중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거든요. 중앙지법원장님. 네, 어떻게. 그것도 뭐 하나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몇 년간 이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드맵도 제시를 하고요. 인적 충원의 과정들, 재판 연구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하다. 네. 그럼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면 또 국회에서 제안하면 예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을 좀 내시는 게 좋지.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질의를 드렸고요. 신속하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나름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뭐 다각도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법원장님, 제가 하나 제보를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이 있죠? 네. 가사조사관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보통요? 지금 각종 가정법원 사건 중에서 네네. 지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있고요. 또 성년 후견 사건에서도 있고. 그래요? 예. 보통 그 서울지방법원에 가사조사관은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서울 가정법원이요. 네,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은 지금 한 45명 정도. 45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사상담위원이 또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가사상담위원하고 가사조사관은 어떻게 뽑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사조사관은 저희가 전문직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요.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고요. 예. 하지만 그분들은 정식 법원 직원이고요. 예, 직원이고. 상담위원은 보통 변호사 또는 퇴직한 법원 공무원들로 선정을 해서요. 예. 그 민원인들 서류 작성이라든지 절차 안내 같은 걸 역할을 한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상담이나 조사를 실시할 상담실이 없거나 네. 청사, 보안이나 방호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법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제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지금 얘기가 드는데 사실입니까? 저희 법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 예. 지금 다른 법원의 경우는 아마 그런 별도의 공간이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별도 공간이 없으면 가사 상담위원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별도 공간이 없다면 보통 종합민원실, 예, 예. 부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실제 이제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사 상담위원 수당이 있는데 네. 수당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장님?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많은 액수는 아닌 것은 지금 틀림없습니다. 보니까 가사 제가 이게 받은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가사 상담위원 수당은 상담이나 조사 시간에 관계없이 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 4만 원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주말이나 야간에도 4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서 무슨 최저임금 노동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아마 주말에 주말이나 야간을 일해도 한 4만 원 받고 평일에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4만 원 받는다고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4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가사 상담위원을 왜 뽑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가정법원만 고유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일반 지방법원에도 있고 등기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주로 이제 퇴직한 법원 직원 공무원들이 많은데 예, 예.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 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실비 비용 정도만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봉사 차원이고 최소한의 실비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 저에게 제보를 한 내용을 보면 네. 실제 그 역할도 있고 예. 기여도도 있는데 예. 거기에 상응하는 예. 적절한 네. 그럼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 이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분도 맞습니다. 나는 건데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봉사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 착취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예.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실비면상 차원에서 그런 비용 보수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역시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관심 가는데 현실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